국밥 한 그릇 더 먹고 가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매일 찬밥만 먹으면서도 손님에게는 고기를 듬뿍 넣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몰래 찾아왔거든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고요. 그가 목격한 건 상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가 왜 참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은숙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재래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매일 커다란 솥에 국물을 끓이는 게 그녀의 일이었거든요. 된장국 5,000원, 소머리국밥 7,000원. 손님이 오면 고기를 듬뿍 넣어줬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먹고 가세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 빠지고 불 꺼진 가게에서 은숙 씨가 먹는 건 찬밥에 물 한 컵이 전부였거든요. 국밥집을 하면서 본인은 단 한 번도 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핏줄만 남은 나뭇가지 같았거든요. 올해 64,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영자 씨는 동네에서 참 인정 많은 어머니로 통했거든요. 이웃들한테 반찬도 나눠주고 경로당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은숙 씨가 상을 차리면 며느리 몫의 반찬부터 치워버렸거든요. 넌 국물이면 돼. 국밥집 매출도 전부 가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은숙 씨가 끓이고 팔아도 저녁이면 전부 영자 씨 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은숙 씨는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20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한 번 못 갔거든요. 뼈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영자 씨는 그 다리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또 꾀병이야. 은숙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 37이었거든요. 그런데 준혁은 어머니 은숙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 씨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엄마가 국밥집 돈을 빼돌리고 있어. 준혁은 할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니까요. 은숙 씨는 아들한테조차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명절에 아들이 와도 영자 씨는 은숙 씨 앞에서 이 며느리가 살림을 못해서 그래 라고 했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은숙 씨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았습니다. 30년을요. 이런 일이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거든요. 2024년 한 해 동안 집안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88%가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견뎌온 시간. 은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 30년을 참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아들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 준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건 동네에서 오래 살던 주민이었거든요. 준혁아, 네 어머니가 가게에서 쓰러졌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놔두라고 했어. 준혁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 말만 믿어왔으니까요. 은숙이 돈을 빼돌린다고,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근데 쓰러졌는데 놔두라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준혁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준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국밥집 맞은편 골목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며칠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첫째 날, 은숙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밀었거든요. 한 그릇에 5,000원짜리 국밥에 고기를 듬뿍 넣어주면서 더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손님한테 고기를 저렇게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준혁은 가만히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건가? 둘째 날,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은숙이 하루 종일 끓이고 팔아서 번 돈을 전부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키워준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은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골목에 숨어서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넘게 매일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전부 빠진 빈 가게에서 은숙은 혼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었거든요. 반찬 하나 없이 물에만 찬밥. 자기가 손님한테 고기 듬뿍 넣어주던 그 국밥은 한 그릇도 안 먹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걸어 나오는 은숙의 발을 보고 준혁은 숨이 막혔거든요. 신발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몇 년을 신은 건지 밑창이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거든요. 20년 전 계단에서 다친 뒤로 한 번도 치료를 못 받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준혁은 자기가 속이 텅 빈 허수아비 같았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동안 할머니 편만 들면서 은숙에게 전화 한 통 안 했던 자기 자신이요. 그런데 그때 은숙이 다시 가게로 돌아갔거든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가게 안에서 선반 위 낡은 상자를 꺼내더니 안에서 작은 아기 양말 한 짝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분홍색 양말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색이 바랜 양말을 은숙은 두 손으로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혁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양말이었을까요? 은숙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준혁이 아는 한은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준혁은 결국 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준혁은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거든요. 어머니, 은숙이가 왜 절뚝거려요? 다리가 왜 그래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넘어진 거야. 원래 그래.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원래 그렇다는 말.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왜 절뚝거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준혁은 다음날 아침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골목에서 가게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은숙의 국밥집이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0년 전에 시어머니가 은숙이를 계단에서 밀었어. 은숙이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감싸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도 한 번 못 갔지. 준혁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라고요. 은숙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준혁이 아는 한은요.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숙이한테 딸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집안 망신이라며 그 어린 걸 다른 집에 보내버린 거야. 은숙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며칠을 밥도 못 먹었어. 아기 양말.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거든요. 빈 가게에서 은숙이 혼자 꺼내들고 울던 그 낡은 양말은 보내진 딸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서야 은숙이 왜 30년을 참았는지 이해했거든요. 시어머니 눈밖에 나면 딸이 어디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조차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찬밥을 먹으면서도 구멍 뚫린 신발을 신으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한 건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국밥집 뒷방을 뒤지다가 선반 구석에 밀려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편지가 쏟아졌거든요. 한 통, 두 통이 아니었습니다. 30년치였습니다. 딸에게 쓴 편지들이 바닥 위로 흩어졌거든요.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영수증 묶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심장재단이었거든요. 보내진 딸의 이름으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한 기록이었습니다. 30년이면 3,600만 원이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매출을 전부 빼앗기면서도 은숙은 어딘가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의 이름으로요. 편지가 바닥에 쏟아지는 걸 보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거든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이 이야기의 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랬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은 우리 딸아. 오늘도 엄마는 국밥을 끓였어. 네가 좋아하던 고기를 넣으면서 네 생각을 했단다.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전부 같은 사람에게 쓴 거였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가 30회치나 쌓여 있었거든요.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진 건 잉크가 번진 게 아니었거든요. 은숙이 울면서 써서 그랬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손님 국밥에 고기를 듬뿍 넣으면서 환하게 웃던 이유도,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이유도, 시어머니 눈밖에 나면 딸 소식마저 끊길까봐 30년을 참고 또 참았던 이유도 전부 이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준혁은 그 길로 은숙을 찾아갔습니다. 국밥집 뒷문을 열자 은숙이 혼자 찬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었거든요. 밑창이 다를 대로 다른 신발이 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핏줄만 남은 것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은숙은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담담하게 말했거든요.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됐어. 그 한마디에 준혁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면 됐다고. 찬밥 먹으며 30년을 버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날 준혁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말을 잃었거든요. 동네에서 인정 많은 어머니로 통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국밥집과 매출 관리를 전부 은숙에게 돌려줬거든요. 은숙이 매달 몰래 빼서 심장병 아이들에게 보냈던 그 돈. 30년 동안 모으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과 은숙이 남몰래 기부한 돈.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던 거였거든요. 그 소식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 금세 퍼졌고 30년간 쓰고 다니던 착한 시어머니라는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준혁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30년 전에 보내진 그 아이를 찾아 나선 거였거든요. 2달이 걸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32살이 되어 있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숙과 딸이 만난 건 병원 앞 작은 벤치에서였습니다. 은숙이 품에서 낡은 아기 양말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줬거든요.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이제 직접 줄 수 있구나. 딸은 그 양말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고 은숙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았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말로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은숙의 국밥집에는 딸이 나란히 서서 함께 국밥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숙이 매일 혼자 먹던 그 그릇 있잖아요. 찬밥에 물 말아 먹던 그 그릇에 처음으로 고기가 듬뿍 담겼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는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고 딸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낡은 아기 양말을 매일 밤 꺼내보면서 버텼습니다.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숙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명절 때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전화할 때 항상 밝은 목소리만 내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렇게 말 못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티 안 내서 몰랐을 뿐 지금도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 한 번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힘든 거 없어? 라고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30년을 끝내줄 수도 있으니까요.